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대회 경험과 경기장, 선수 등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유치 여부는 9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이전 대상지로 빅그린 산업단지가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경계를 벗어난다는 점 때문에 시민 동의 절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산정지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온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의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논란을 빚은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의 거취가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작업이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이 빅그린 산업단지가 이전 대상지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맞닿아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그 규모가 4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공장이 옮겨갈 부지도 최소한 이 정도 크기는 확보돼야 한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입장입니다. 재작년 1월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대상지를 물색해왔지만 적정 후보지를 찾는 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된 빅그린 산단은 광주 경계 안쪽에는 이미 남아있는 땅이 없고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평동 3차 산업단지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갖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내에 3년 내 착공할 만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와 KTX 투자선도지구를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하고 금호타이어 역시 생산설비 투자를 마냥 미룰 수만 없는 일이어서 당장이라도 이전이 가능한 빅그린 2차 산단 일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광산구가 아닌 한평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광주시는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과 한평 군민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절충안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을 한평 쪽으로 이전하는 대신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경계를 조정해서 한평군 부분을 광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입니다. 한평군이 고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치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정치권과 광주시가 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작업과 송정역 일대 개발 윤곽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광주 산정지구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산정동, 장수동의 토지 건물 거래 내역 4천여 건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 9,900여 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투기로 의심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공무원 50명이 토지와 아파트, 단독주택 60여 건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에 34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주 최고 34층 높이로 건설되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 아파트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최고 높이를 30층 이하로 짓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와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용섭 시장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이 시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조건부로 의결했으니 최종적으로는 30층 이하로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광주 전남을 덮쳤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한 황사에 몸을 움츠렸고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광주시
맑은 날이면 선명하게 보이던 무등산이 그 모습을 감췄고 도로 옆에 있던 빌딩과 나무들은 흐릿하게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심은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은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안 나오려다가 친구하고 지금 만난 약속을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가 있는 게 좋겠어요. 초강력 황사의 교육 현장에선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했고 바깥에서 진행하던 체육 수업도 실내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지금 매우 높음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1, 2, 3, 4, 5, 6, 7교시 다 실내에서 강당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황사 정보를 알리고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청소 횟수를 평소보다 2배 늘려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가라앉혔습니다. 온 세상을 먼지로 뒤덮을 만큼 강력했던 황사는 11년 만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황사경보가 내려진 이후 11년 만에 경보가 발효된 건데 광주와 전남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1,4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압골에 의해서 비가 왔는데 기압골 후면에 따라서 하강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공에 있는 모래먼지가 지상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인 황사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주의보가 발효돼 하루 종일 숨막힌 공기 속에서 지내야 했던 하루. 기상청은 오늘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례적으로 짙은 황사먼지가 밀려온 가운데 아직까지도 먼지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황사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현재 광주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24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세제곱미터당 3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평소에 많게는 약 10배가량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레까지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게 나타나겠고요. 금요일이 되어서야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이 우려되는데요. 외출을 가급적 삼가시고요. 나가신다면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 경험이 있는 데다 물적, 인적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다며 대회 유치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 번째 국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시는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 유대회 때 세웠던 남구 국제 양궁장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전지 훈련을 올 만큼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기보배와 최민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청 양궁팀이 있고 팀을 이끌고 있는 박채순 감독이 최근 국가대표 총감독으로도 선임되는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이 개최에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대 유치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때 세계 수영 선수권대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지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는 평균 80개에서 100개국이 참가하는데 2021년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양크턴, 2023년엔 독일 베를린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떤 도시들과 경쟁할지 윤곽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광주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주가 양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전지훈련은 광주로 옵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제 양궁 우리
선수들이 기법이라든지 또 미트경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대회들처럼 별도의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짓지 않아도 되는 데다 남구 국제양궁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농촌주택에서 50대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작한 사제 총기 때문에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평군의 한 주택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사는 59살 A씨가 현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던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차가 몇 대가 있더만 경찰차도 오고 119차도 오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의 머리에선 총상이 발견됐고 집과 차량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제 총기류 한 정과 납탄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냥개를 데리고 멧돼지 등을 사냥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직접 사제총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걔가 좀 그 사냥개래. 그 걔가 뭐 멧돼지를 잡는 개라고 하면서 걔가 설득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발사 각도라든가 발사 지점으로 봐서는 전기를 문제성이 있어서 그걸로 보면서 하다가 발사가 되지 않았냐라는. 경찰은 국가수에 총기 감식과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와 강도, 범죄 등으로 김 씨가 31년의 수용 생활을 하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광주의 한 마사지샵에 들어가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00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방식이 거론된 이후 처음으로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역시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엑스포 정신, 주민의 의사, 공익우선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여수 박람회 개발에 적용되어야 할 정책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개발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에 상환해야 할 3,700억 원에 달하는 선투자금. 박람회장 부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 등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해수부는 공공개발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 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잘 조율을 해주셔야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 단계인 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가하는 등 공공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수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 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여수시 시민단체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공공개발을 본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광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5개 자치단체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광군과 한평군, 무안군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 3곳과 부안군, 고창군 등 전북 지역 자치단체 2곳은 목포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5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 집중을 분산하고 낙후된 서해안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소속 교사 상당수가 다른 기관에 파견돼 교사 공백과 학생 수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김학실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최근 5년 동안 1000여 명의 교원이 파견 근무를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동료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파견 교사 부작용 우려에 대해 동의한다며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엄정히 해 교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논란을 빚은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의 거취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과기원 이사회는 오늘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노조와 갈등 속에서 불거진 김기선 총장에 대한 의혹과 이에 따른 거취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과기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총장 선임과 사의 수용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노조가 거액의 성과급 수령 의혹을 제기하자 부총장 2명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김창준 민선 초대 회장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위해 광주시체육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체육회와 학계, 법조계 등 내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날짜를 확정하고 선거운동 관리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김창준 전 회장이 1년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면서 현재 김선광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돛길로 연결됐던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가 번듯한 다리로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추포대교로 명명된 이 다리는 신안 지역에 놓여진 13번째 교량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대교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뒤 5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길이 1.8km에 폭 10.5m로 모두 3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암태도와 추포도는 그동안 시멘트 노돛길로 연결돼 밀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추포대교 완공으로 섬 주민들은 24시간 육지 나들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리가 개통하면 그 섬의 이미지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자대교에 이어 추포대교가 완공되면서 신안군의 교량 건설 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포도와 비금도를 연결하고 장산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이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추포에서 비금 또 장산에서 신의까지만 두 개 다리만 되면 저 신안군의 14개 읍면이 다 육지로 연결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신안군의 섬들이 점차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뮤직비디오 피스 인 미얀마를 내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음 형태의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영상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됐습니다. 영암 오갸리 고분군에서 고대 수장의 인골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영암군이 고대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오갸리 고분군의 조사 결과 봉분 내에 무너진 옹관묘 틈새에서 고대 수장의 인골이 일부 확인돼 영산강 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 데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봉분 안에서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어류 양식 생산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양식 어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7,600여 톤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양식업체들이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중대형 어종을 조기 출하하면서 생산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짙은 황사먼지가 밀려오면서 많이 불편하시죠. 외출을 하신다면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아직까지도 먼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미세먼지 경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지역인데요. 우리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경우 4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 263마이크로그램 보이면서 매우 나쁨 수치를 훌쩍 넘어섰고요. 전남 지역의 경우는 347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에 많게는 10배가량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레까지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게 나타날 전망이고요. 금요일이 되어서야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에서는 낮 기온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강진과 완도에서는 21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1도, 여수의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토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광주의 낮 기온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